상속인 자녀들이 1개월 이내 할 일이 있고 3개월 이내 할 일이 있고 6개월 이내 할 일이 있고 1년 이내에 할 일이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별세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기간별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상속인 자녀들이 1개월 이내 할 일이 있고 3개월 이내 할 일이 있고 6개월 이내 할 일이 있고 1년 이내에 할 일이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이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개월 이내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개월 이내 하는 것이 바로 사망신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는데요. 사망신고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시체 검안서를 제출해야만이 사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신고는요,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바로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을 좀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 고인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매도용 인감을 떼어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들의 전원 동의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은행에서 예금한 인출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신고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또 뭐 자동차를 처분한다거나 매도용 인감을 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 안 했다고 이러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에 이제 뭐 상속인들이 뭐 동의하에 했다면 좀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1개월 이내라고 하지만은 하루빨리 장례를 치르고요. 아버지의 무슨 재산관계라든가 아버지의 채무, 금융기관의 채무, 또 아버지가 납부할 세금, 또 환급받을 거, 모든 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알 수 있느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하게 되면은요, 재산 내역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하는데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까지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개월 이내 하루빨리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왜? 아버지의 모든 재산관계, 부채관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3주 이내로 한 21일 이내 3주 이내로 회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의 개인 사적인 개인 간의 채권 채무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핸드폰을 없애는 것보다 그 저렴한
것으로 교체해서 한 1년 정도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통화를 해서 또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원래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루빨리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요, 상속인이 아버지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포기해야 되겠죠. 상속 포기.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자산을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의 부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 하면 한정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한정 승인.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때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월 이내 하는 겁니다. 1개월 이내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자필 유언장.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발견했다면은요, 즉시 법원에다가 유언 검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언 검의 신청. 원래 법률에는 민법 1091조입니다. 민법 1091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망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에 유언장이 발견됐을 때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바로 청구한다는 것, 신청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법원에다가 즉시 1개월 이내인데 즉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속포기라든가 한정 승인은 3개월 이내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역시 이것도 즉시 1개월 이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정 승인은요, 배우자는 한정 승인하고요, 상속 포기는 자녀들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래 상속 포기는요, 사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복잡하죠. 사촌 이내 혈족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까지도 손자 손녀까지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녀들만 하고 한정 승인은 배우자가 해서, 만약에 상속을 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가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한정 승인인데,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개월 이내 하는 게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이거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 하는 것은 바로 상속세. 상속세는 국세죠. 그리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이 상속세는 세무서에 내는 거고, 취득세는 시, 군구, 세무과에 가서 신고 납부합니다. 이 상속세와 취득세는 모두 신고 납부합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상속인데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영수필 통지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만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인들 간에 이런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상속이죠. 이때 자녀들은 지분이 다 1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0.5화를 더 가지니까 1.5가 되겠죠. 이게 법정 상속인데, 법정 상속이 아닌 또 상속인들 간의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때는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취득세도 납부하고 좀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상속세도 내면 되겠죠. 원래 상속세는요,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꼭 상속세는 원래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인데 지금 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재산 분할은 뭐 1년 이내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개월 이내 하는 것은 사망 신고하고요.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빨리 하고요. 그러나 상속폭이라든가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즉시 법원에다가 유언검인 신청, 유언검인 청구를 즉시 해야 된다. 그리고 3개월 이내 하는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이다. 6개월 이내 하는 것은 상속세와 취득세가 된다. 그런데 1년 이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년 이내. 바로 소멸시효가 1년이 된대요. 이 1년 이내 해야 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도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 간의 형제들이 등기를 해가지고 협의 상속하려고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장남한테 이미 증여를 다 했어요. 아니면 유증을 했습니다. 유언 상속을 남겼어요. 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줘라. 딸들은 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유증을 하거나 이미 장남한테 소유권이 증여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머지 상속인들 딸들은 하나도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요. 이때 그 아버지가 장남한테 주었던 재산에 대해서 청구하는 게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그러면 원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딸들은 자기 지분이 1이잖아요. 1. 만약에 사형제다 그러면 다 4분의 1씩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이건 민법 1117조입니다. 민법 1117조에 소멸시효가 나오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이미 증여라든가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법 1112조는 뭐냐 하는 겁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의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의 유류분. 이 말은 뭐냐? 피상속인이 장남한테 재산을 다 사전에 증여했어요. 그렇다면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들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은 자기가 원래 받을 법정상속 지분입니다. 자기가 받을 법정상속 지분의 2분의 1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 지분의 역시 2분의 1입니다. 배우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 지분의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법정 상속 지분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2분의 1. 직계 귀속과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도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난 2024년 9월 20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삭제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난 9월 20일 날 국회에서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해야 할 것, 1개월 이내 할 것, 3개월, 6개월, 1년 이내 해야 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걸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